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가벼. 약간 유행어 같기도 하고 사람을 착각했다는 건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부산에서 경찰관 10여 명이 강력범죄 용의자를 쫓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착각을 해서 덮친 다음에 테이저건까지 쏘게 됩니다. 아, 변호사님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경찰 쪽하고 지금 피해자 입장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 예. 피해자 입장에서 전달을 해드리면 예. 부산행 기차에서 내렸는데 경찰이 갑자기 용의자라면서 달려들어서 뒤에서 달려들었고 목을 조르고 발로 밟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테이저건까지 팔하고 하복부에 쐈다는 거죠. 기절하니까 뒤로 흔히 이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뒤로 돌려서 비수지갑을 채웠다는 거고요. 이런 폭행을 당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져서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까지 받았어야 했고요.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실 겁니다. 정신과 심리상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니 그 승 의원님, 네네. 저도 저 CCTV 영상을 봤는데 예. 뭐 이 용의자 그러니까 무고한 시민이었죠. 그분이 무슨 흉기를 휘두르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폭행까지 테이저 이럴 필요가 있었나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강력범죄 용의자에 대한 첩보를 받았는 것 같아요. 원래 그래서 외국인 강력범죄 사람들 4명이 있다라는 첩보를 받고 경찰관 10명이 이제 출동을 하게 됐는데 그냥 이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일천한 지식의 단편적인 생각인데 저러면 한 사람이 분명히 경찰이 따라가서 그 사람이 맞다라는 걸 사인을 주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왜 경찰 10명이 그 사건과 관계가 전혀 없는 무고한 시민에게 달려갔는지에 대한 설명이 지금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하느냐. 우리는 그 범죄가 어떠한 강력범죄인지도 모르고 방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어떤 흉기를 갖고 4명이 동시에 내린 것도 아닌데 한 명에게 10명이 다가간 그 이유는 반드시 좀 경찰이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용의자는 베트남인 사형제였답니다. 자, 그런데 물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한 번에 이렇게 알아차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감안을 해도 아니 좀 이 마스크를 벗고 나서 최소 확인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해야죠. 자, 그런데 딱 이렇게 저렇게 강하게 진압을 하고 나서 딱 봤더니 아닌 거예요. 자, 그랬더니 경찰들이 미안 이러고 그냥 갔다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은 여전히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딱 해서 몇 분 후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왜 이래요? 살려주세요! 막 이랬대요. 그랬더니 한국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놀라갖고 한국 사람이네? 이러면서 아니다. 이 사람 아니다. 그럼 미안하다. 그러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기절했다 깨어났는데 그리고 다음 날도 몇 차례 연락을 오고는 그다음에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는 피해자의 주장 이 관련해서 JTBC 사건반장 제작진이 완주경찰서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 일단 경찰에서는 좀 억울하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상황을 검거하는 과정이었다는 거 설명을 드리고 명함을 주고 그 손실보상 제도가 있으니까 청구하면 된다. 네. 그걸 이제 안내해드리고 이제 총기폭력 외국인 그 피해자 잡으러 갔던 것이고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를 해도 답도 없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를 못했죠. 2달 정도 지나서 그 변호사한테 연락이 와서 손실보상 제도가 있으니까 손실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네네네. 그럼 보상이 해줄 것이다. 라고 그걸 안내했는데 손실보상 청구도 안 하고 아무 뜻이 없다가 지금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승 의원님, 보통 영화 같은 데서 보면요. 딱 이렇게 도주로를 차단한 다음에 경찰들이 야, 너 승재원 맞지? 이렇게 신분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또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고. 근데 일단 주장에 따르면 그런 게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분명히 첩보로 지금 이 사람 따라갔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역에 내리는데 이 사람 맞다라고 해서 이제 체포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얼그러졌는지는 모르지만 아니 경찰들이 누구냐고 묻는데 그냥 도망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상황이 굉장히 급변할 수 있는 건지는 조금 더 제가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영화에서 말하는 미란다 원칙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만약에 긴급 체포를 하면 긴급 체포의 이유, 범행 사실의 요지,
그다음에 변명할 기회, 그다음 변호사 선임권이 있음을 알리고 그 사람을 긴급 체포해야 되는데 물론 긴급 체포라는 게 긴급 체포하자마자 사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도 되지만 사실 사전 고지가 원칙인 거죠. 그래서 지금 완산경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 이야기와 피해자의 진술의 이야기가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분명히 저는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잘못 없이 그렇게 다쳤는데 경찰한테 이야기하니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 제도 이용하세요. 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따뜻하게 잘못했는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그리고 이런 제도가 있고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으니 이런 데에서 이야기하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따뜻한 마음을 보여야지 그냥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라는 것은 조금 부적절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경찰 얘기인데요. 이번에는 경기도 평택에서 경찰이 피의자를 완전 제압하고도 폭행을 계속 이어갔던 사건이네요. 네, 경찰관이 남편이 흉기를 들고 협박한다라는 신고를 듣고 출동을 했습니다. 흉기를 든 피의자를 제압한 이후에도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발로 얼굴을 한 차례 차고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앉아있는 피의자의 가슴을 발로 찼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코뼈와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는데 당시 이 경찰관 동료 중 일부가 저 흉기에 상해를 입자 다소 흥분해서 우발적 폭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래서 이게 재판으로 넘겨졌는데 판결은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판결은 독직 폭행이기 때문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어요. 당연히 해서는 안 된 일을 저지른 거긴 하지만 이제 백 기자가 설명을 한 것처럼 당시 이제 그 경찰관으로서도 동료가 다쳤기 때문에 흥분한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전에 이제 경찰관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했던 점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해서 보시는 것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같은 경우는 앞서 이 부산역 상황과는 다르게 그래도 조금 경찰에 대해서 온정적인 여론이 더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흉기를 들고 있었고 또 동료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시쳇말로 이렇게 눈이 뒤집히는 그런 상황을 일단 뭐 앞서 보신 것처럼 재판부도 조금 인정을 했던 모양이고 또 여론도 그렇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약간 좀 온정적인 또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